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장 5월장의 이제 첫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라는 이벤트도 있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들,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대응에 정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VIP반에서도 인버스로 약간의 이제 해지를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으로 선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린이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진입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판단하고 파악해야 될 지표들도 더더욱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 분석이 중요해요. 결국은 시장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갑니다. 사실은 뭐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런 걸 사서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면 돼요. 그게 작년 같은 시장이었어요. 그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고 5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범 초기까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를 먼저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상승하다가 위에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20일 이평선은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20일 이평선을 나스닥이 깬다라고 한다면 이제 13,500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의 움직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란 말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는 시장 기대감. 그래서 지난주에 해운주라든지 뭐 철강주라든지 뭐 건설주도 뭐 선별적으로 좀 강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 대형 섹터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움직이는 이제 경기 민감 대형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40만 명 나온다 이런 이슈도 있죠. 그래서 백신이 처방되고 있지만 코로나 환자는 또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에서는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펀드 플로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펀드 플로우 중에서도 이제 주식형 펀드 플로우. 근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유출되는 모습이 강하죠.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결국은 유동성,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돈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지수는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물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수급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약간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환율 항상 강조드렸는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거나 상승하면서 가야 그 하락 추세가 신뢰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제 빠지는데 혹은 변동성이 커져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때 환율이 상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자, 시장을 보면 변곡점이에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지난주 약세를 보인 후에 밑꼬리를 달았죠.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금요일날 있었던 저점 그리고 60일 이평선 여기가 이제 1차 지지선이 되겠죠. 1차 지지선 975포인트 그리고 2차 지지선으로는 60일 이평선이 되는 가격 대충 한 964포인트 요 정도가
1차, 2차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가로 깨는 시기가 이번 주든 다음 주도 온다면 그때는 진짜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9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던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재개된 날이라든지 뭐 며칠 정도는 불안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극복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공매도 시기와 재개 시기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적 부담. 기술적 부담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커요. 두 번째, 5월이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5월 달에는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보는 전체적인 그림은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5월 달에는 좀 불안하고 흔들리고 밀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노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5월 달은 조금 조심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달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도 관련된 시황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VIP반 안내를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VIP반에서는 제가 문자로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보내드립니다.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하시고요.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02-7299-7214, 네, 이게 이제 담당자님 번호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010-2638-0086, 저죠, 오팀장입니다. VIP반에서는 이제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얼마나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살 것이냐, 이 부분을 그대로 네,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그대로 매매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서비스니까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 문의하세요. 010-7299-7214 담당자고요. 저랑 문의하실 분은 010-2638-0086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5월달 시장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심조심 매매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선별적인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